의정부 분석할 때 이야기했죠. 점점 더 외곽 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의정부 다음에는 어디 띄울 거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예전에도 띄웠지만 지금 또 다시 띄우고 있죠. 왜? 회천지구에 공급이 들어오니까. 양주입니다. 자, 한 달에 5% 띄웠대요. 그러면서 GTX 따라 패닉 바잉. 자, 그럼 패닉 바잉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거래량이 늘어나면 패닉 바잉인 거고 가격이 올랐다고 패닉 바잉은 아니죠. 가격이 오른 건 따로고 패닉 바잉은 따로인데 패닉 바잉까지는 아니죠. 지금 5월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절세 매물이라고 호가보다 싸게 내놓고 그게 물론 실거래가보다는 높은 가격이지만 그랬을 때 거래가 안 되는 반면에 그래도 사람들이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양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죠. 패닉 바잉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그런데 뭐 신호선 유치를 계기로 뭐 다 오른다. 자, GTX 붙으면 다 오른대요. 도대체 GTX가 뭐길래? GTX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여기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노선만 붙었다 하면은 다 급등이다. 근데 GTX가 왜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니까? 요런 데 가 있는데 서울까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빠르게 진입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 가까운 지역에 기존 노선이 있는 지역들이 더 비싸야 하죠. 그런데 GTX 노선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지역들을 더 띄우고 있더라. 그렇다면은 뭐가 바뀐 거예요? GTX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다.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른다 라고 하면은 편리해지는 만큼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붙고 있다. 분명히 과열 현상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양주 역시 마찬가지다. 공공분양 단지 동시 공급 들어오니까 분양받아라. 물론 회천이 현재 교통상으로는 옥정보단 낫죠. 상권이나 이런 거 형성된 거는 옥정 신도시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따져봤을 때는 회천이 낫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전매 제한 3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재당첨 대한 10년 붙어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해야 되겠죠. 가격이 저렴하냐? 3억대 중반 정도 하죠. 사실은 이 인근의 가격이 보면은 2억 초중반 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 가격이 비싸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갔죠. 뭐 비싼데 한 4억까지도 올라갔고 하지만 저 가격도 사실상 저렴한 건 아니다. 자, 매매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갑자기 5월 들어서 쭉쭉 붙기 시작하죠. 6월 되면 가격 폭등한다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니까 6월 전에 사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구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세 가격은 뭐 크게 변동 없죠. 조만간 전세 가격은 중심부터 떨어지면서 외곽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자, 매매 거래량 보면 어때요? 외지인 매매 거래량 계속 줄어들고 있죠. 법인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현지인들이 비싸게 사든가 외지인이 현지인으로 전입 등록을 해놓고서 현지인이 돼서 비싸게 사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양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 지금 가격 상승세에 지금 저 가격에 사야 돼? 생각이 드시나요? 여태까지 평생 이 가격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 거품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가격이 합당한 가격이냐? 따기보다는 여기저기 와서 원정 매입해놓고 전입신고해놓고 매입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밀려나면서 지금은 양주든 뭐 어디 외곽 지역이든 당장 집 안 사놓으면 평생 집 못 산다. 이런 여론에 등 떠밀려서 밀려난 한 30대 수요들 이런 사람들이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더라. 거래량 보면 어때요?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5월 신고 기간이 25, 6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 240건이다. 그 이전에 336건인데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만 5월은 원래 거래량이 막판에 거래 몰린다 하면서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6월은 어때요? 오히려 6월이 더 몰릴 수가 있죠. DSR 막차 수요 이야기하면서 LTV 뭐 완화한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DSR 전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월까지는 조금 늘어날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거래 절벽이 나올 건데 그렇다면 더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냐? 그렇게 보긴 힘들죠.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의 유동성이 들어오기 힘들어진다. 사실은 DSR 규제가 바젤3 도입과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많은 뭐 반대도 있고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오면 충격이 갈 수 있으니까 느리게 들어온 건 있죠. 빨리빨리 정확히 해결해야 되는데 한 4년간 안 휘둘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 많이 휘둘리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할 건 하죠. 휘둘리더라도 완화는 1주택자만 하고
DSR은 그대로 들어가고 계속 진행 중이다. 최근에 매물이 조금 줄어든 거지 전반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 가까이 늘어났죠. 지금 전세가 많이 줄었죠. 실거주로 들어와서 매각하고 나가든가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지 라는 생각으로 전세 끼고 매수해놨다가 실거주로 들어오면서 전세 매물이 줄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생각이 들죠. 거래 현황 보면 어때요? 원래 이 정도 가격이다. 2억 중반인데 지금 4억 부르고 있죠. 이거 자체가 엄청난 거품이다. 조금 거래량 늘었죠. 요런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억대였는데 지금 3억. 이게 양주면 집값 오르면 안 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해당 지역에 정주 요건이 좋아서 오른다면, GTX 같은 경우 지금 2021년에 갑자기 발표된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이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올랐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요만큼이 갭이 거품이라는 거죠. 지금 추세를 보면 다 나오죠. 언제 꼈어요? 풍선효과 이야기 나오고 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을 때 끼고, 그래서 진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낸 게 초이노믹스고, 억제가 들어갔는데 세계적인 추세로 금리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다시 한번 들어온 거죠. 세계적인 추세로 금리 인하됐을 때 유동성이 들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낮췄는데 그거를 집값 오른다고 자산시장에 붓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한 2억 후반 정도 했는데 지금 6억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도 1억대 후반에서 갑자기 2억. 그리고 5월에 조금 떨어지죠. 5월에 떨어지는 이유 뭐예요? 외곽에 절세 매물이 많았죠. 다주택자들이 요즘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마레프 한 채에 음마 한 채에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얼마고,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여력이 없다. 갭 투기는 보통은 어떻게 들어가요? 내 집 비싼 거 사더라도 갭이 작은 집으로 많이 들어가죠. 아니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지금 같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 장세에서는 전세금 받아도 분양가 다 내고도 남죠. 그런 상황이 막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신도시에 다주택으로 매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하면서 5월에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 6월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6월 한 달간은 호도에서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이유는 힘들다는 거죠. 살 돈이 없는데. 자, 거기다 입주 적지 않죠. 오히려 올해 들어오는 것보다 내년, 내후년이 더 많죠. 자, 양주에서 안 통해요.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다. 그거 서울 한정이에요. 수도권도 공급 부족으로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급 부족 아니죠. 그래프 다 보여드렸어요. 오히려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훨씬 더 많아진다. 지금 사야 되냐 저 가격에 참고할 수 있겠죠. 맨날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사실은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었고 거기에 공급까지 들어온다. 그렇다면은 공급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매매가보다는 핵심적으로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전세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매매가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 많이 받고 정책 영향 많이 받죠. 올해 분양도 적지 않습니다. 한 4,000세대 정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공급이 부족할 수가 없죠. 공급 부족은 다 거짓말이다. 특히 내년 공급 부족을 서울이 아니라 교묘히 수도권인 것처럼 돌리고 있는 기사들도 가끔 보이는데, 내년 공급 부족은 서울 한정이고 그것도 내년 한정이기 때문에 23년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지금 사야 돼요 실수요들이?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실수요들 10년씩 가지고 있는다면서요. 그렇다면은 2년 뒤에 폭락할 게 보인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이후 오히려 분양호조세 반전. 아니, 분양호조세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돼서 호조세가 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집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악성 미분양까지 소진이 되는 거다. 추후에 그런 거 산 사람들이 가장 피해 많이 본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예요?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소진된다는 거. 그만큼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실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투기 수요는 한계 없을 수 있어도. 그런데 지금 투기 수요가 들어올 시장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다면 막판에 불꽃이 튀는 거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2019년에 막판 불이 질러졌는데 불이 확실히 꺼지기 전에 11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 금리가 4번이나 떨어졌으니 불꽃을 한 번 더 지른 거죠. 갑자기 연료가 더 부어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연료도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고, 마지막 절세 매물 6월부터는 양도세 때문에 집 안 판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더라. 지금도 미분양 1000개 털어내고 저 수요들이 지금 이미 다 빠지고 저 사람들이 1주택자가 돼서 내 집 팔지 않으면 새로운 집 못 사는데 새로운 집 팔려는 사람들도 안 팔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미분양 소진 이후에.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 뒤에 분양되는 족족 미분양이 생겨나는 거지, 미분양이 늘어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뭐 청약 저렇게 광풍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달 속출하고 있죠. 외곽 중심 지역으로 양주 등에서 저조한데 왜 자꾸 엄청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전에도 엄청 저조했으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청약 엄청 잘 되는 거 아니죠. 미분양이 날만한 지역인데 가격이 막 0.5배 뛰고 있다, 50%씩 뛰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냐. 외곽지역 뭐 집값은 계속 올라요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도구나 카우나 아무나 사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결론, 일단은 공급 많죠. 공급은 분양도 있고 입주도 있죠. 분양 성적 엄청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조하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저조하다는 기사와 좋다는 기사가 한꺼번에 뜨고 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GTX C노선으로 오른다? GTX 모든 노선은 다 거품만 붙이기 위해서다. GTX D노선 솔직히 김포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 중에서 6%가 강남이래요. 그럼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D노선 반대가 심하다? 단지 G값 때문에 그냥 거품 붙이고 있는 노선일 뿐이다. 그 노선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